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본 뉴스 중에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5가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강민호 신소연 열애설, 박삼봉 중퇴, 제이윤 이수에게 다시 보지 말자, 그리고 포항 모세의 기적이 순위에 올랐는데요. 이 중 오늘 살펴볼 가장 뜨거운 뉴스 첫 번째는 강민호 신소연 열애설입니다.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의 안방을 지키는 강민호 선수와 날씨 여신 신소연 기상캐스터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역시나 야구장에서 시작됐습니다. 2012년 8월 3일 마운드 위에는 시구자로 나선 신소연 캐스터가 있었고 그 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롯데 강민호 선수였죠. 공을 던지고 받은 게 아니라 큐피트의 화살을 주고받았나 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공개석상에 함께 등장하고 SNS를 통해서도 애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강민호 작년에 성적을 못 낸 이유가 다 있었구만. 선남선녀 두 사람 잘 어울려요. 나도 다음 생에는 야구 선수를 해야겠다. 이런 다양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가장 뜨거운 뉴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포항 모세의 기적입니다. 포항에서 벌어진 모세의 기적 영상이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포항 남부소방서 지휘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지난 1일 오후 경주 방면 7번 국도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원들은 현장으로 가기 위해 유강터널에 들어섰죠. 휴일이어서 터널 안에는 많은 차들이 운행 중이었는데요. 자칫하면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할 수 있는 상황. 이때 앞서가던 차들이 사이렌 소리에 일제히 양옆으로 비켜서 소방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줬습니다. 이 훈훈한 길 터주기는 소방 차량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뭔가 낯선데 근데 감동이다. 당연한 일인데 기적이라고 해야 하다니 씁쓸하네요. 저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양보하겠습니다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동안마 하종래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을 음모했느냐 아니냐. 온갖 논란을 불러온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드디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는 2심과 같이 무죄, 지하혁명 조직인 아로의 실체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는 정반대의 모양새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로의 실체가 있다고 해서 통진당을 해산했기 때문입니다. 이종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광삼 변호사, 강미연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강현재 변호사 모시고 법원의 결정이 불러올 메가톤급 후폭풍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예. 자, 오늘 대법원의 판결 네.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1, 2, 3심을 좀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범죄 사실이 그 내란 선동,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네. 이 세 가지 범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로의 실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로의 실체는 결국 비밀 혁명 결사 조직이죠. 그렇죠. 예. 지하 혁명 조직이죠. 네. 그래서 1심에서는 아로의 실체를 인정을 했어요. 네. 거기에 비해서 2심에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고, 네. 3심 역시 대법원에서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아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에 내란 선동에 관해서는 전부 다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다 유죄가 선고가 됐고, 예. 내란 음모에 대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 1심에서는 실질적으로 기관 시설 타격 등 구체적으로 교류와 실행을 하는 방법이 존재했기 때문에 네. 이건 내란 음모 당연히 인정된다고 했고요. 예. 그런데 2심에서 이제 내란 음모가 무죄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내란죄 실행을 위한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예. 대법원도 역시 내란 음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결국 항소심과 대법원이 같은 판결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걸로 확정이 된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아로의 실체는 1심에서는 있다, 2심은 없다, 대법원도 그렇죠. 없다. 네. 그리고 내란 선동은 모두 1, 2, 3심 모두 내란 선동은 유죄다. 그러나 내란 음모는 1심은 유죄다, 2심, 3심은 무죄다. 이렇게 난 거죠. 네네. 자, 강인재 변호사님. 네. 내란 선동과 내란 음모
이게 지금 유무지가 갈렸어요. 네. 내란 선동과 음모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유무지가 갈린 건가요? 내란 선동은요, 말 네. 그대로 선동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할 수가 있고, 어허. 꼭 2인 이상의 합의가 아니라 어떤 내란의 행위를 할 것처럼 좀 분위기를 막 잡는 예. 그 정도의 행위로도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내란 음모죄 같은 경우에는 음모, 우리가 공모라는 표현도 쓰듯이 같이 최소한 2인 이상이 우리가 적어도 내란 행위를 하자라는 것에 대한 의사 합치도 필요하고요. 네. 단순히 지금 뭐 우리 교수님을 둘이서 우리 내란 행위 하시죠. 이것만으로도 사실 안 되고 그 음모를 뒷받침할 만한 좀 더 내란 행위의 구체성, 뭐 준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요. 예. 그런 것들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예. 내란 음모가 사실은 더 좀 구체적으로 내란 행위에 근접한 것이어서 이번 대법원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보고 내란 선동죄만 유죄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 음모에 대해서 여러 번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었는데 오늘 내란 음모를 유죄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기준이 있었죠. 네. 구체적인 내란에 대한 시기, 그 다음에 대상, 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번 건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의 구체성을 띠지는 않고 있고 또 내란 행위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다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봤고 결정적으로는 이 아로라는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 네. 음모 내지는 음모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뭐 그 의사 합치까지는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네. 비밀 혁명 조직이 있다고 해야만 서로 상호 내란을 할 합의된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자체가 없다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니까 내란 음모도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게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자, 근데 이준혁 저는 부장. 예. 대법원 판결이 예. 잠시만요. 그 음모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중에는 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뭐 법리적으로 이거는 이렇고 선동은 이렇고 음모는 이렇고 그런 어떤 기계적인 판단보다는 네. 음모까지 유죄로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요. 당시 그 아로 회합에 모였던 총 한 130명 가량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김재현 의원이나 김미 전 의원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그 내란 음모의 범주에 예. 넣어서 공안 그 수사를 할 수 해야 있는 되는데. 여지가 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고민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준혁 부장.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네. 또 그리고 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사실은 최종 이 대법원의 이 판단은 굉장히 전 참담하다. 아마 또 참담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이번에 이 내란 음모죄를 무죄를 내린 이 판결의 취지를 보면요. 예. 우선 검찰은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아로의 실체가 사실은 있었던 객관적 실체는 이런 거였습니다. 5월 12일 날 마리스타 수도원에 모여서 예. 전쟁 상황으로 도래할 혁명적 결정적 시기를 맞이해서 예. 우리가 자주적 착취와 허위가 없는 조선민족 시대의 꿈을 이루자. 그리고 조직의 일체화된 신념, 최종 결전의 결사를 가지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한자루 권총 사상으로 무장해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음모죄와 선동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음모에 오늘 무죄 판결을 내린 취지는 합의가 없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예. 합의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없다라고 보았냐 하면 이를테면 주요 시설을 후방에서 파괴를 하자 혹은 군사적 기술적 준비 체계를 갖추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로 인정이 되나 네. 이를테면 울산시의 유류탱크를 혹은 아니면은 경부선의 KTX를 철도 시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이 없었다. 그것을 검찰에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그런 얘기고요. 예. 그리고 5월 12일 날 마리스타 수도원 해합 이후에 세부 시행 계획이나 준비 행위 등을 후속적으로 하는 이 증거를 공소를 유지하려고 보면 검찰에서 내놓아야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한 증거가 없다. 이런 유의 취지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자로 권총 사상 예. 그리고 물질적 기술적 준비 이거는 폭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 전쟁의 시기가 도래해서 명령이 떨어지면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북의 명령이죠.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시 유류탱크 어느 소재에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 예. 혹은 아니면 경부선 KTX를 전쟁 시에 폭발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류의 그게 없었다. 이런 류의 것을 가지고 합의에 이르렀던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이렇게 우리가 대북 안보가 위중한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의 판단이 이렇게 되었으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류의 혹시 생각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뭐 예, 제가 그러면 하나. 예. 자, 오늘 이거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서 양형태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별한 조직이 존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 명이 이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원 조직 책임자의 진술은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고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 없다. 이런 경우에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무죄를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물론 예. 마리스타의 130 우선 마리스타 수도의 회합에 모였던 130명은 거의 대부분이 통진당 당원들입니다. 그리고 또 소위 RO의 조직원들이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사법기관 수사 결과에서는 그렇게 밝혀졌고요. 그랬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런 구체적인 소위 말하는 물증, 합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합의 안 이뤘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뭐라고 그러겠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는 몇 가지의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제형 법정주의 정신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단지 모여서 자 우리가 전쟁이 발발했을 때 후방 교란의 목적으로 주요 기관시설을 파괴하자 이런 류의 얘기를 나누었던 의견 표시를 선동에 관한 것은 있었다라고 보아지지만 결국 그것이 구체적 실행 합의는 안 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취지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덧붙이냐면 왜 그러냐 하면 이유를 붙이기를 대한민국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의견 교환 자체만을 가지고 합의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류의 기본 정신을 상당히 확대 해석하고 억제할 것일 수가 있다. 네. 물론 저는 존중해야 할 사법 정신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류의 사건의 사법부가 소위 사상 표현의 자유를 그리고 또 합의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내놓는 것은 저는 안보를 걱정하는 상당수의 많은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할 만한 나는 사법적 판단이다. 이런 알겠습니다. 의견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죠. 우리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가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얘기하는 건 어려운데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한번 쉽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 해석,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 해석이라는 것이 실제 법원에서의 판결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의 부분에서. 내란 선동이라고 하면 보통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얘기를 하죠. 음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입니다. 의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판결을 보면 행동으로 했던 선동은 유죄. 그런데 말로만 끝난 음모는 무죄.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많은 국민들이 당혹해하는 부분인 거죠. 왜 이런 판결이 났을까?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누굴 죽이자 이렇게 선동을 하면 그건 유죄인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죽이자라는 게 없으면 그거는 무죄라는 건가요? 네, 음모까지는 그래서 아니다. 이 내란 음모죄가 무죄라는 것은 지금 보면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 없기 때문에도 되지만 자, 구체성이 지금 없기 보면은 때문인데요. 화면에 나오듯이 내란 선동죄와 음모죄의 차이는 네, 좀 더 말씀드리면 구체성이 얼마나 네, 있느냐고 구체성이 합의를 과연 2인 이상이 했느냐. 통신당의 문서에 보면 해와 전화국을 파괴를 하고 국가기관 시설을 파괴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네. 이것이 구체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얼마나 구체적이라야지 구체적인가? 그럼 그 정도로 구체적이라면 이거는 음모죄가 아니고 거의 실행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답답한 것은 네. 자, 제가 한 말씀 이석기 의원이 드릴게요. 아니 예, 제가 예. 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것은 이석기 의원이 5월 12일 날 문제가 됐던 해압의 마지막 발언을 이렇게 합니다.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네.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 있는 물질적 기술적 조치를 하자. 아니 이게 바로 뭡니까? 북명령이 떨어지면 후방 내부 교란 시설 폭파하고 후방 교란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합의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유류 탱크 혹은 아니면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해서 합의가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선동에 인정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아까 계속 뭐 이 법률 전문가 앞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은 선동은 뭐냐면은 제3자에게 범위를 가질 수 있게끔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130명이 모여있는 곳에 이석기를 비롯한 소위 RO의 지도부가 이런 류의 명령을 내린 상대방을 범위를 가지도록 교사했다.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을 하고 정작 이 해당 주범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이런 류의 합의에 있어서 구체적 그런 부분에 대한 적시 그리고 검찰의 증거 부족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또 지켜야 할 다른 기본권의 조항들을 들이대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이런 류의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제3, 제4 강조하지만 가장 호전적 집단을 두고 있는 우리 대북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에서는 저는 이건 상당히 걱정되는 저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이제 법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내란의 선동이나 음모는요. 네. 내란을 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전제. 그래서 내란으로 가려고 하면 네. 첫째 처음에 선동을 해야죠. 예. 그다음에 여러 명이 모여서 음모를 꾸며야 돼요. 예. 거기서 이제 합의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면 실행까지. 내란죄가 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보는 것은 내란 선동 단계까지만 유죄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뭐 저는 대법원 판결이 옳았다 옳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자 구체적 실행이 없었다 합의가 없었다. 그런데 방금 두 분이 말씀할 때는 구체적 실행이나 합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제 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그 녹취록에 보면 굉장히 뭐 기관시설 파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예, 그런데 유류시설을 파괴하고 예, 통신시설을 파괴하고 철탑을 예. 파괴하자 뭐 이런 얘기가 근데 있습니다. 대법원 입장은 뭐냐면 예. 그게 구체적 합의를 할지 실행에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그러니까 전혀 시기라든지 있었다 할지라도 대상, 목적물, 이런 수단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결국은 거기에 회합에 참여한 사람의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한 것들 또 녹취한 것들 이석기 의원이 강연한 것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정확하게 구체적 합의를 했다든가 실행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구체적 합의나 실행이 그런 게 있었다 할지라도 이게 증거로서 인정이 돼야 하는데 증거로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내란 음모를 알겠습니다. 무죄를 확정을 한 예. 거죠. 네. 자, 강희재 변호사님. 예. 그런데 내란 선동 부분이 주 의견은 유죄이긴 했지만 네. 세 분, 김진, 이상훈, 이인복 대법관 이 세 분은 내란 선동도 무죄다 이거 네. 소수 의견을 그렇게 내서 왜 그분들은 무죄라고 봤나요? 아무래도요, 우리가 이제 자꾸 뭐 선동을 하지 않았냐, 실질적으로 서로 합의하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네. 이것만 계속 부각시키면 사실 내란 선동, 내란 음모죄 유죄가 돼야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예. 우리가 이건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재형법정주의가 있어서 사실은 형사처벌에 관한 조건에 부합하는 행동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이 내란 음모죄 하나만 해도 3년 이상 최고 35년까지 형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중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대법원은 또 지금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다르게 판단한 것 가지고도 대법원에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엄연히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기준과 대법원이 이번 사건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다릅니다. 어허. 아주 다른 것이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어떤 정당이 사람이 아니죠.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느냐 정도로 해산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 한 명의 특정인에게 지금 이석기 전 의원만 해도 지금 1심에서는 12년형을 받았고 네. 2심과 이제 대법원에서 겨우 9년, 9년. 3년 깎여서 9년의 형이 내려졌는데 이건 굉장히 심한 징역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환요. 실제 핵심 혐의가 내란 음모 그리고 아로의 실체가 무죄 난 거에 비하면은 12년에서 징역 9년으로 깎인 건 별로 안 깎인 거예요. 일단은 객관적으로 이석기 전 의원이 한 행동, 그 검찰이 그 증거와 함께 냈던 그것들에 대한 형량 9년은 저는 결코 적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이 이석기라는 사람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관영 변호사님. 예. 그런데 신영철, 민희령, 고영한, 김창석 이 네 분의 대법관은 내란 음모 이 전체적인 대부분의 의견은 이거는 무죄다 했는데 이분은 이것도 유죄다 했습니다.
왜 이분들은 유죄라고 본 겁니까? 그건 이제 거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거의 뭐 상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증거 가치에 관한 판단인 것 같아요. 네.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 실행 또 합의에 관한 과연 증거를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 사건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보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예. 해압에 참여한 사람의 진술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녹취록이랄지 그런 것들이 물론 보강 증거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국정원에서 어떠한 국정원과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신빙성이라는 판단이 또 전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 그렇지만 설사 국정원과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어떤 정황적인 것 또 어떤 녹취록이나 그런 것은 거짓으로 꾸며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충분히 내란 음모의 죄에 있어서도 이게 증거로서 삼을 수 있다.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 음모도 유죄다.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이 두 분께 지금 김광선 변호사하고 강현재 변호사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김신, 이상훈, 이인복 대법관은 평소에 좀 진보적인 판결을 하고 그다음에 신일영, 민일영 고용한 김창석 대법관은 좀 보수적인 그런 판결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보수와 진보 성향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대법관들 거의 법관 출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법관들은 특징이 있죠. 어떤 정치적이나 어떤 유연성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단지 엄격한 증거, 엄격한 법리,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거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게 주로 법관 출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도 법관 출신들은 사건을 굉장히 증거가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 원칙에 굉장히 거기에 따른 거죠. 네. 강현재 변호사님. 네. 오늘 양형태 대법원장은 모두 다수 의견에 다 손을 들어줬죠. 네, 아무래도 뭐 대법원장이어서 좀 어떤 절충형적인 입장을 취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 이 대법관 13분 같은 경우에 한 분 한 분의 성향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예. 현재 대법관 구성 이 13분의 성향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봐야 보수다. 됩니다. 예, 괜히 네. 이번 판결 때문에 마치 대법원이 뭐 진보 성향이 뭐 있는 있는 거 것처럼 아니냐 보는 거는 하지만 아니다. 그전에 뭐 노동 관련 판결부터 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 구성은 상당히 보수화돼 있어서 오히려 법조계에서도 좀 우려하는 소리가 네. 전혀 있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법조인으로만 지금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대법원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거든요. 예.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침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석기 씨만 해도 이제 징역 9년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졌어요. 네. 징역 9년을 살아야 돼요. 사면이 되지 않는 이상. 사면에는 지금 제한이 없어서 저 환갑 되기 전까지 못 나오는 겁니다. 그죠? 사면이 되지 예. 않는 이상 9년을 그대로 살아야 되는 형이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 다수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대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도 예. 법조인이 아닌 분들, 또 여성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법관 구성 같은 경우에 지금 오히려 뭐 주로 서울대 법대 중심의 처음부터 판사만 한 남성 엘리트들로 철저히 순혈주의적으로 좀 갖춰져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이번 판결과는 상관없이 대법원이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아니, 한마디만 첨부하면요. 역대 대법관 구성 중에서 예. 현재 대법관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이라 할 수 있어요. 아하, 근데 그렇습니까? 보수적인 근데 입장에서 오늘 보면 판결은 좀 그렇죠. 그렇게 내란 음모에 보수적이지 대해서 않다. 우리 무죄를- 헌법재판소보다 진보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시각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대법관 구성이 역대에 비해서는 가장 보수적인 법관들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내란 음모 구성 여건에 대한 지금 법리 다툼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영철, 다시 말하면 내란 음모죄의 유죄다라고 하는 이 소수의 이 판단을 한 대법관들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예. 피고인들이 구체적 공격 대상과 목표에 관해서 합의를 못했더라도 예. 이것은 뭐냐면 이제 소위 무죄를 판단한 것과 뜻을 같이 합니다. 예. 그러나 이들의 모임 전체 논의됐던 내용들을 다 종합 판단을 해보면 네. 체제 전복을 위한 폭동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다 뜻을 같이 했다. 이런 유의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내란 음모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거고요. 예. 여기에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걸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건데 개별 범죄에 대한 세부적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예.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돼 있고 예.
실행 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 예.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시의 유류탱크 혹은 아니면은 어느 지역에 있는 통신시설, 지역 이런 것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류의 취지의 소위 예. 말하는 무죄 판결 취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전체의 이 소위 이번에 이석기 아로 혁명 조직을 통해서 아까 논의했던 권총 사상,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여기 하나 읽어드릴 게 뭐냐면 명령이 떨어지면 예. 소위 말하는 전투 명령이 떨어지면 그건 다시 말하면 북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지면 명백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는 후방에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자주적 아까 인민의 꿈을 이루는 그런 류의 나라를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총 사상으로 무장해서 기술적 준비를 해서 그리고 후방을 교란하고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이 부분을 가지고 단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라고 볼 그것도 뭐냐면은 증거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런 부분에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지 못한 검찰의 좀 수사에 검찰의 책임이 다소 저는 정말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강 교수님, 네. 지금 바로 이종혁 부원장 얘기처럼 다른 형사 사범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잘못하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되고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체제를 전복하자 다 합의에 뭐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해도 다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는데 시기, 대상, 수단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없었다고 해서 만약에 무죄를 때려준다면 이 사람들이 이것까지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실행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순간에 우리가 못 잡는다면 나라가 전복되는 건데 이렇게 이것까지 이렇게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해야 됩니까? 네, 통신기관시설이라고만 했지 말하자면 KT냐 SKT냐 이거 적시 안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날짜 시간 안 정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정해지고 거의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내란 음모죄는 없는 거냐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증거력에 의해서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공안 당국이나 검찰이 잘못한 부분이 많죠. 이 정도 위중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신속하게 체포를 하고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이석기 의원 체포할 때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실 압수수색할 때도 직원들이 문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문서 파기 많이 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 부분에서는 미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 같은 경우는 고법에서 이미 나온 판결을 가지고 그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이 있나 없나를 따진 거잖아요.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고법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렇게 하더라도 헌재와는 배치되는 판결이 나온 거죠. 네. 헌재에서는 이석기를 중심으로 한 RO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봤는데 대법원에서는 RO는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실체가 그래서 없다. 이번 판결은 헌재와 대법원의 전혀 다른 판결 하나의 판례로 첨가가 되는 그런 판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강의자 변호사님. 네. 지금 보면 국민들 진짜 헷갈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법기관 네. 대법원에서 RO의 실체도 없고 내라는 뭐 아니다 그랬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RO의 실체가 있다. 그래서 너네 통진당 해산해야 된다. 이거 지금 엄청나게 서로 다른 의견이 헌재와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판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헌재와 이제 대법원의 판결의 이제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처럼 판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결론을 낸 다음에 그 결론에 합당한 증거들을 채집하고 네. 그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그러니까 판결의 결과에 맞게 이 이유를 쓰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헌재는 RO의 실체를 좀 더 뚜렷하게 받고 네. 좀 더 이제 그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점들을 부각했던 것 같고요. 이제 다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특정인에게 징역형을 몇 년을 살리느냐, 유죄냐 이런 것 판단하는 부분이다 보니 좀 엄격하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아까 이제 검찰이 그러면 증거 입증하는 부분에 이제 부족했던 거 아니냐는 말씀도 좀 하셨는데 사실 1심에서는 이 증거 그대로
내란 음모까지 유죄를 인정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사실 검찰의 증거 부족이라기보다는 예. 우리 대법원이 좀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것 좀 더 같아요. 엄격하게 왜냐하면 이 이석기 씨에 대해서도 사실 내란 음모의 유죄를 명백하게 대법원이 인정하게 되면요. 예. 이 내란 음모는 아시다시피 혼자서 음모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최소한 여러 명과 의사 합치를 봐야 인정하는 유죄이기 때문에 네. 필연적으로 다른 내란 음모자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 130명이 회합했다고 하는데 130명 다 처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30명 다는 아니지만요. 그중에는 네. 일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최소한 10명 정도 적극적으로 이석기 씨의 선동에 대해서 답을 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어떤 의견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동조했거나 예. 이런 분들까지도 사실은 이석기 씨와 둘이 또는 3명이 5명이 음모에 합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사실 이 국가보안법 그 내란 음모죄로 처벌될 수 있는 대상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고려했다라고 김관 변호사님. 예. 지금 네. 그러면은 네. 통진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 만약에 대법원에서 좀 판결 빨리 내려줬으면 우리 이거 통진당 해산 안 된 거 아니냐? 거기서 늦게 내려줘도 먼저 헌재에서 이렇게 아로의 실체를 인정해가지고 우리가 통진당 해산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대법원의 아르의 실처에 대한 어떠한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강인재 변호사님 말씀했지만 아로 실체를 만약에 인정을 했을 때의 이 파장은 또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아로 실체가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강인재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그 마리스타 회합에서 아로 실체가 정말 인정이 됐다고 한다면 전부 다 내란 음모의 그중에 일부라도 내란 음모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물론 내란 음모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란 음모가 무죄가 났다고 하고 아로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참석자 중에 일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꽤 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통진당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로 실체가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헌재하고 뭐 법률적으로 저희가 자세히 설명하면 아주 모순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모순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통진당에 어떤 지금 남아있는 통진당 어떤 잔존 그런 사람들은 바로 아로 실체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걸 주장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통진당의 종북의 색채가 굉장히 옅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통진당이 옅어지면서 지금 그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종북몰이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벌써 야당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북에 대한 색채가 굉장히 옅어지면서 또 이게 정치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네. 제가 한 말씀, 이거 국민들이 혼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로 조직의 실체가 없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오늘 대법원이 내린 판단의 내용을 국민들께 보다 소상히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대법이 판결을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조직 보유체계 등 같은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각 해합에 참석한 130명의 30명이 위 조직에 다시 말하면 아로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예, 제가 아까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죠. 설명.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심리가 아니라 법률심을 판단하는 겁니다. 법이 가지는 구성요건, 그다음에 위법성 이런 것들이 정확히 법률적 원래의 취지에 의해서 판단이 되었다. 이런 걸 들어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실체적으로 아로의 조직은 있다라고 대법원도 보는 겁니다. 다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130명의 이 아로 조직에 언제 가입하였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실을 법률심으로서 이것을 달아봤을 때 이것은 결국 뭐냐면 내란 업무에 관련돼 가지고는 유죄를 인정하겠다 이런 유죄거든요. 쉽게 말하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는 얘기죠. 아로 조직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부분인데 강인재 변호사님 지금 헌법재판소는 아로의 실체를 인정했고 심지어 바로 법원에서도 1심에서는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심, 3심에서 인정이 안 된 건데 결국은 검찰이 공소유지를 잘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지 않고요. 판단의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정당을 해산할
할지 말지를 결정할 정도의 수준의 RO 실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있다라고 봐서 이제 헌재가 정당을 해산시켰던 거고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RO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의심은 든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심 든다고 해서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죽였을 것 같아. 죽인 의심이 들어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살인죄의 유죄 판결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이에서 이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자, 김관람 변호사. 네. 그런데 네. 검찰은 지금 현재 바로 이 RO의 실체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회합이 2013년 5월 그 네. 마리스타 수도원에서 있었던 회합입니다. 마포 합정동에 있었죠. 예. 예. 그런데 그 회합에 있었던 사람들 약 80여 명을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네네네. 일단 그 내부에서 아마 지금 이 사건의 단서를 제공했던 진술자, 네. 그 사람이 아마 다 안경, 시계, 몰래카메라 가지고 가서 다 촬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석기 의원의 녹취록이랄지 또 발언자들의 얘기하는 것을 다 녹음을 해서 이미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제 사실 RO 실체에 대해서 또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는 또 대법원서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의심은 가지만 네. 증거와 같이 판단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걸 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하고 검찰의 지금 방침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완전 모순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왜 그렇습니까? RO의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예. 실제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 안에서 어떠한 내용의 어떤 발언을 북한을, 했거나. 그렇죠, 고무 찬양 또 동조를 했느냐 거기에 관한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크죠. 네. 내란 음모로 단순히 그러면 참석한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예. 어떻게 적극적인 발언을 했느냐, 찬동 발언을 했느냐, 그런 것들이 고무 찬양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네. 그렇지만 내란 음모에 이제 공범으로 할 수 있는 길은 멀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참석자들 다 조사했는데 조사를 못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조사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미 의원이나 김재현 의원이 과연 전 의원이죠. 어떠한 발언을 했느냐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것이 결정이 될 겁니다. 네. 네, 이 마리스타 회합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녹음을 하고 녹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예. 풀어 쓰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청와대로 가자라고 하는 소리인지 네. 천안으로 가자라고 하는 소리인지 네. 잘 모를 정도로 좀 상태가 안 좋기는 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마리스타 회합에서 나온 이런 증거물들이 사실은 나중에는 결국은 대법원에서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걸로 갔기 때문에 그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란 음모죄 적용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이 민주주의의 경계선을 어디까지 그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실험대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통진당이 12월 달에 해산이 되었고 또 이번에 이게 뭐 내란 선동죄냐 내란 음모죄냐 이렇게 되는데 이때까지 그 통진당 의원 5명이 국회에서 활동을 했던 걸 보면 정말 무서운 활동 많이 했습니다. 네. 이 5명이 보건복지위원회, 미방위 이런 데 다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예. 정부의 요청한 자료들을 보면 거의 다 국방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미 기밀 작전, 자료들을 많이 요청을 한 거예요. 국방 자료, 한미 군사 합동 전략 이런 자료들이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 5명의 의원들이 각각 요청한 자료들이 하나도 겹치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허. 이렇게 중요한 자료들을 다 정부에서 빼내서 그럼 무엇에 썼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으면 뭐 이석기 국정원장, 이정희 법무부 장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경계선이 지금 현실에서 어디까지 그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은요. 사실 검찰의 부족보다는 애초에 증거를 수집한 게 국정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강 국정원이 교수님 처음 그렇죠. 수집해서 갖다 준 거니까. 네, 그렇죠. 그걸 토대로 이제 검찰은 국정원이 그러면 크게 법률 잘못한 구성을 할 거네요? 건데 강 교수님 말씀처럼 국정원 그 제보자가 국정원 장비로
된 그 몰래카메라 같은 시계, 안경 이런 것들을 차고 들어가서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그 회합장에 온 사람이 누군지 얼굴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 음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면 네. 국정원의 장비가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보다 최첨단이 아닌 거 몰래 하다 아닌가라는 보니까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검찰이 오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예. 당시 회합장에 왔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를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는 최소한 네.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 너무 그렇게 뭐 80명, 100명 통진당 당원분들까지 확대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뭐 황선 씨, 네. 이정희 전 대표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핵심 김재현 핵심 네, 분자들만 김재현, 먼저 김민희 잡아서. 전 의원, 네. 의원의 신분에서 그 북한에 어떻게 보면 동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혐의를 가지고 그 기밀을 요청하기도 했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또 공안 정국으로 몰아간다라는 역풍을 맞지 않는 방법이 쓸데없는 아닐까. 공안정국 그런 비난 여론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핵심적인 요인들만 처벌하는 게 낫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해서 네. 그에 합당한 죄를 묻는 것이 알겠습니다. 우리 그 네.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이 결국 오늘 대법원의 이 판결의 영향, 상관관계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엄격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 헌법적 기본 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그 통진당의 강령이라든지 네. 그동안의 모든 정치 행위를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우리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당 해산 판결을 내린 것이고요. 네. 오늘 이석기 내란 음모에 관련되어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심에 있어서 네. 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 소위 합의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른 기타의 소위 그 법률 체계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될 정신과 견주어 봤을 때 지나치게 확장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류의 판단들이 나오는 것이지 네. 이 부분이 결국 뭐냐면 자유통진당이 우리 소위 말하는 해산 결정이라든지 네. 이런 것에 내란 음모의 이 유무죄의 판결이 영향을 줄 이유는 저는 없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김관장 변호사님. 예.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석기 씨 등 피고인 7명한테 그래도 유리한 판결이 나온 셈인데 이석기 씨, 자, 판결이 나온 다음에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떤, 왜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내란 선동에 관한 부분에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겉으로는 내란 그러면- 선동조차도 아니다. 예, 예. 그렇지만 아마 나가면서 또 미소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자고 한 건데 이게 내란 선동이 아니면 어느 게 내란 선동돼야 아마 됩니까? 본인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내심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 정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참석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아마 그 통진당이나 이석기 전 통진당 당원들이나 이석기 측에서는 아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위헌정당 심판에서 너무나 아주 그냥 확정적으로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때 아로에 대해서 그때 헌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예. 그 회합 참가자들은 북한 주체 사상을 추종하고 전쟁 발발 시 북한의 동조해서 국가기관 시설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려고 했다. 네. 그리고 당시 발언 내용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판단을 해줬죠. 그래서 네. 사실 우리 법조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마 대법원에서 내란 음모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냐. 예. 그런 의견을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렇죠. 통진당이나 아니면 이석기 의원 측에서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속으로는 그래도 다행이다 이 얘기를 하겠지만 또 거기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 사법부는 죽었다 하면서 또 나가면서 또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미소를 띄우는 그런 거 보면 내심이 어떤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이런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통진당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자 하는 빌미를 줄 수 있는 예, 그렇겠네요.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오늘 새누리당하고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반응이 크게 달랐죠. 네. 어떻게 달랐습니까? 여당에서는 그냥 아쉽다 이렇게 반응을 했었고 아쉽다, 대법원 판결이. 네, 아쉽다 이렇게. 네, 왜냐하면 반응을 내란 했고. 음모, 아로 실체 이게 인정이 안 됐으니까. 네, 그렇죠. 새누리당에서 원하는 거는 헌재와 같은 판결 아니겠습니까? 내란 음모도 인정되고 ROE 실체도 인정되고 이것을 원했겠지만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다는 것이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네. 내심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이종혁 부원장님. 지금 통진당 인사들 올해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
나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사람들한테 고무 격려해주는 그런 판결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고무 격려를 해주는 판결일 뿐만 아니라 예. 조금 우려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유의 소위 대한민국 체제 전복 세력들이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독보소처럼 다시 기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크고요. 예.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참 그 법 정신에 입각한 법리 위주의 판단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객관적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저 호전적 북한 집단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고, 그리고 또 이미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들이 무수히 많은 곳에 위험 인자들이 침투해 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방어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의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예. 그러한 기조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유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참 우려스럽고 실망스러운 그런 저는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쾌도남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못다 한 말씀씩 네 분 짧게 30초씩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판결을 가지고요, 우리 국민의 반은 반까지는 아니죠. 사법 정의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안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예.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사실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고, 예. 이 판결로는 사회 대통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년 5개월 동안 끄는 재판이 이제 끝났어요. 네. 이 사건 자체가 정말로 국가를 시끄럽게 했고 어떻게 보면 국론을 분열시켰던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지만 네.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렇죠. 존중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너무나 극단적인 이념 대립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교수님. 네, 판결은 존중하지만 행동으로 했던 선동은 유죄인데 네. 말로 했던 음모는 무죄다. 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의 일반적인 네. 교수 입장에서 보면 그렇군요. 이정혁 부원장님. 제형 법정주의도 좋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공연불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안보의식을 우리가 아주 엄중히 해서 예. 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데 예. 더욱더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때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대한민국 없이는